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여러분은 현대 축구를 대표하는 역대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라고 하면 누굴 꼽으실 건가요? 드림 체이서, 오늘의 주인공은 스탯 그 이상의 가치, 중원의 사령관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헌신적인 플레이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모드리치는 커리어 내내 다양한 역할을 묵묵하게 소화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커리어 초창기엔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였지만 토트넘에서는 4-4-2 전형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에 배치될 때가 많았는데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빌드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베일, 크란차르와 같은 측면 공격수들이 토트넘에 자리 잡으면서 모드리치는 점차 측면에서 중앙으로 포지션을 이동하게 됩니다. 대단한 것은 좌우 측면부터 공격형,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겁니다. 2009-2010 시즌엔 토트넘을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려놓고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끄는 모습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렵부터 모드리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모드리치는 토트넘에서부터 워낙 다양한 위치에서 뛰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팀에 큰 도움이 되는 선수였습니다. 당시 안첼로티 감독의 4-3-3 전술은 호날두의 부족한 수비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호날두가 공격에 가담할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디마리아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호날두의 뒷공간을 커버하면 자연스럽게 중원의 선수가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미드필더들이 더 많이 뛰어줘야 했습니다. 모드리치 옆에 있었던 34세 알론소는 기동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였던 모드리치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주면서 중원을 커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른쪽에 있었던 베일 또한 공격에 가담했다가 수비로 돌아오지 못하면 모드리치가 측면 공간까지 커버를 해줘야 됐죠. 사실상 안첼로티의 4-3-3 전술은 디마리아의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모드리치의 활동량을 믿고 가야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원에서 모드리치의 엄청난 활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1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를 맡은 이후 모드리치는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일명 크카모 라인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도 모드리치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세미르는 수비를 맡고 크로스는 후방 빌드업을 담당했는데 모드리치는 이 두 역할을 모두 해내는 선수였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크로스와 카세미르에게 넘는 전진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주면서 수비와 공격 라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크로스와 카세미르가 뒤로 내려가주면서 모드리치가 한 칸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전방에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줬죠.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뤄낸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자원이었고 말 그대로 만능 미드필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21-2022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모드리치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와 모드리치의 기동력이 전보단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인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발베르데가 중원 싸움에 많이 가담하는 형태로 경기를 펼쳤는데 이때 발베르데가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서 중원을 도와주는 것까진 좋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창의성이나 유연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죠. 여기서 다시 모드리치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데요. 모드리치의 전진 능력과 창의성을 활용해서 다소 투박한 발베르데의 움직임을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모드리치가 약간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 발베르데가 측면과 중원을 오가면서 모드리치가 올라간 공간을 커버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수비할 땐 발베르데가 라인 끝까지 내려와서 5백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때는 비니시우스가 한 칸 내려오고 모드리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5-4-1의 형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모드리치가 중앙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부터 측면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5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역할과 포지션이든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감독들의 상을 받은 만능 플레이어, 모드리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클럽에서는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보냈지만 모드리치의 월드컵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21살에 참가했던 2006년 독일 월드컵은 벤치에서 시작했는데요. 조별리그 일본과 호주를 상대로 교체 출전하는데 그쳤고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지나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플레이오프 끝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모드리치는 처음으로 크로아티아의 주전이 되어서 본선 무대를 밟게 되죠. 모드리치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결과는 1승 2패, 실망스러운 성적표로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드디어 모드리치가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34살의 나이였고 많은 이들이 모드리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르게 라키티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와 같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들이 모드리치를 보좌해줬고 크로아티아는 그 어떤 팀에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합니다. 조별리그 나이지리아와의 1차전, 아르헨티나와의 2차전에서 모드리치의 환상적인 활약으로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패스, 탈압박, 수비 가담까지 중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두 경기 모두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전에서 오타멘디를 드리블로 무너뜨리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을 되짚어보면 오타멘디가 모드리치의 슈팅을 막기 위해 발을 뻗었지만 슈팅이 환상적인 궤적으로 휘어들어가면서 오타멘디의 발을 피해서 골대로 향했고 환상적인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모드리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조별리그 1, 2차전 모두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고 조별리그 전승을 이끌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월드컵 16강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토너먼트에 돌입하자 크로아티아는 엄청난 경기들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덴마크와 16강전 연장 116분 크로아티아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모드리치가 실축하면서 승부차기로 넘어갔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크로아티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8강전 개최국 러시아를 상대로 다시 승부차기 끝에 4강 진출에 성공했고 모드리치는 대회 3번째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는데요. 4강전에서는 거함 잉글랜드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끝까지 끌고 왔고 연장 후반 만주키치의 득점이 터지면서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토너먼트 시작부터 모든 경기마다 치열한 승부를 펼쳤기 때문인지 크로아티아는 결국 결승전에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맙니다. 모드리치도 끝까지 분전했지만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했고 월드컵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는데요. 하지만 대회 내내 포기를 몰랐던 팀 크로아티아, 그 중심에 있던 모드리치는 골든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했던 모드리치는 여기에 월드컵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2010년대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했던 발롱도르에서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모드리치의 월드컵 도전은 계속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37의 베테랑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의 핵심 미드필더로 4번째 월드컵에 나섭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크로아티아 역대 최고령 월드컵 출전 선수로 심지어 맨 오브 더 매치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모드리치는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크로아티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처럼 카타르에서도 16강과 8강 모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는데요. 37살의 모드리치는 조별리그를 거의 풀타임 소화하는 데 이어서 일본과의 16강전 99분, 브라질과의 8강전은 120분 풀타임을 뛰면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축구도사와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2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른 크로아티아는 체력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4강전에서 탈락했지만 3, 4위전에서 승리하면서 모드리치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스와 드리블, 탈압박부터 헌신적인 수비까지 완벽한 육각형 미드필더의 표본인 모드리치,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과 월드컵 준우승, 그리고 메시와 호날두로 양분되었던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올라섰던 모드리치, 그가 바로 진정한 드림체이서입니다. 메이저 타이틀 부른의 아이콘에서 불굴의 플레이로 세계 정상에 올랐으며 골프 투어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호주의 백상어로 불린 남자 그렉 노먼입니다.